저는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된 내용은 잘 나가는 개발자들은 다 쓰고 있는 개발 프로세스 최적화 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나가는 개발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다른 많은 개발자분들이 좀 어떻게 좀 잘 개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발표 내용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발표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해클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공동 창업하고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쿠팡과 작은 스타트업 그리고 SI 기업 등 다양한 개발 문화에서 개발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최적화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인 해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해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 경험이 많은 쿠팡 출신의 PO와 개발자분들이 같이 함께 만드는 회사입니다. 해클 이전에는 저희 구성원들이 사용자로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모든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쿠팡 와우 멤버십, 핀테크, 쿠팡 이츠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출시하고 개선시켜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경험해보고 느낀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더 사용성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고객의 소리에 늘 기울이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품을 최적화하기 위한 A/B 테스트, MAB, 리모트 컴피그 등과 그리고 사용자 행동 분석을 하기 위한 기능들, 그리고 고객 관리 기능을 하기 위한 온사이트 마케팅이나 이는 메시지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배포와 모니터링 쪽 관련된 제품들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한 지 불과 한 3년 정도 된 회사인데요. 그 기간 동안 좀 많은 고객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카카오 스타일이나 여기어때, 오늘집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인 LG U+, 올리브영 등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회사들에서 저희를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를 바탕으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품 개선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심지어 그런 좀 최근에 이제 DT라는 키워드가 좀 트렌드인데 그런 DT 전환을 하고 계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안정성 있게 그리고 빠르게 전환을 하시고자 저희 해클을 많이 사용해 주고 계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발표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배포하실 때 새벽 배포들을 좀 많이 하게 되시나요? 아니면은 버그가 나서 이제 고쳤더니 이제 또 7개의 새로운 버그가 나오고 또 롤백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게 배포를 한번 했더니 또 리스크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배포까지 다 했는데 또 이제 경영진 분들이나 비즈니스 분들께서는 또 개인 팀 성과 보고를 해달라. 이번에 제품 나간 것들에 대한 성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받고 또 그 자료들을 제출하고 이런 부가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사실 이제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제일 좀 무서운 것들은 장애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배포라든지 이런 앞에 있었던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애가 두렵고 장애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배포를 점점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이 배포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도와 많이 비례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1명, 10명이라서 이게 장애가 났을 때의 영향도가 1명에서 10명이다. 그리고 매출액 손실이 10,000원이다, 10만 원이다. 일 때는 괜찮지만 점점 회사가 커져서 장애가 1분만 발생해도 1억, 10억, 100억의 손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점점점 더 두려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래서 롤백입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감지하고 롤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배포를 하면서 이런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쉽고 빠르게 롤백을 해서 그런 장애들을 복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저희 뭐 지금 현재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뭐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구성을 해 놓으시고 그런 배포 롤백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들을 좀 많이 잡아 놓으셨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영향도를 줄여서 개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배포를 해서 서비스에 빠르게 출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장애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이런 장애가 두려워지면 두려워질수록 배포 주기가 점점 느려질 것 같아요. 뭐 하루에 한 번, 1, 2주에 한 번,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이제 뭐 분기까지 넘어서 이런 연례 행사처럼 배포를 하시는 경우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일주에 혹은 하루에 배포가 수십 번씩 발생할 할 수 있고 장애 영향도를 줄일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프로세스를 만드신 회사일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들은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건상, 환경상 필요한 만큼 자주 배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해야 되는데 배포하는데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해야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배포는 하고 있지만은 안정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 배포를 더 천천히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안정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배포 전 그리고 배포 후에 이런 리소스들이 아깝거나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 안정성 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외에 그런 트래픽이 좀 적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배포를 하면서 이런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코드를 왜 자주 배포를 하고 서비스를 자주 출시를 하고 싶어 할까요? 결국에는 세상의 트렌드는 변화하고 우리가 개발한 코드를 빠르게 고객한테 전달을 해야만 비즈니스 임팩트를 얻어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 중에 뭐 이런 트렁크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라는 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CI/CD, 뭐 통합 테스트 환경, 여러 가지 구축 방식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코드를 관리해서 어떻게 배포하는지가 기본 베이스가 되실 것 같은데요. 기술 관리에서 기술 통해서 형상 관리를 해서 배포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기플로우, 뭐 피처 브랜치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는 전략들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트렁크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이런 방법은 코드를 최신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발 라인을 줄이고 뭐 브랜치의 트리들을 줄여서 지속적으로 머지를 함으로 인해서 브랜치 관리에 대한 리소스를 절약해주고 코드 배포 자체도 머지만 하면 바로 배포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최근에 좀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적용을 해보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좀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그걸 겁니다. 그럼 마스터 브랜치에 바로, 요즘은 이제 메인 브랜치라고 얘기하죠. 메인 브랜치에 직접 다 머지하고 작업을 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걸 어떻게 믿고 바로바로 배포가 될 수 있게 하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의문점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네, 여기서 꼭 필요한 거는 바로 기능 플래그라는 장치인데요. 기능 플래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능 플래그라는 녀석이 해줘야 되는 것들은 점진적 전달, 그리고 뭐 기능 플래그, 배포랑 출시를 분리해주고 관련된 데이터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점진전 전달이란 어떤 것이냐? 제품에 대한 기능을 출시를 제어를 하고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먼저 기능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전달된 출시된 제품과 기존의 코드에 대해서 주요 지표들을 측정해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롤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트래픽에 따른 랜덤한 게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뭐 API가 있다라고 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API가 어떤 거는 새로운 기능, 어떤 거는 과거 기능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위험도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기능,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기능 플래그는 기본적으로는 온오프 스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 플래그를 다른 곳에서는 뭐 피처 토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온과 오프에 따라서 기능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기능을 출시하고 출시하지 않고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롤아웃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피처에 대해서 온, 오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 사용자에게만, 40% 사용자에게만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하고, 그 외에 사용자들에게는 기존 기능을 보여줌으로써 장애 영향도를 낮추고 기능 출시에 대한 테스트를 좀 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팅이라는 기능도 필요한데요. 기능 플래그로 단순히 기능을 온오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플랫폼에 먼저 혹은 특정 사용자에게 먼저 기능을 출시를 하고 검증을 한 이후에 전체를 출시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코드 레벨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코드로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에 있어서 이 기능이 켜져 있을 때는 new feature, 그리고 기능이 꺼져 있을 때는 old feature로 동작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요. 새로운 기능에 대한 그 키를 넣어주고 그 기능이 켜져 있을 때, 그리고 꺼져 있을 때 형태로 코드 구현을 해서 실제로 메인 브랜치에 머지해서 배포가 나가게 되면 다시 끝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on, off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쪼개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on, off뿐만 아니라 V1, V2처럼 그 새로운 기능이 출시를 하는데 V1 알고리즘과 V2 알고리즘이 동시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처럼 코드를 구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들으시면서 좀 의아하실 거예요. 기존의 배포 방식이랑 뭐가 다른 거야? 왜 코드에서 저렇게 해야 되지? 라고 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개발 배포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은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가 사실 제일 좀 이해하시기 편리한 방식일 겁니다. 처음에 V1 서버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능이 담긴 코드를 가지고 있는 V2를 배포를 하고 로드 밸런스에서 V2로 넘기게 되죠. 만약에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트래픽을 다시 V1으로 넘기는 방식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까나리 디플로이먼트라는 방식을 또 같이 사용을 해보실 건데요. 전체 서버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서버 중에 하나의 서버에만 새로운 코드를 배포를 하시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전체 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배포를 다루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기능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포 방식들과 어떤 게 달라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피처 플래그를 통한 그 배포 방식은 사실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존 V1 코드가 있을 때 그 기능 플래그가 꺼져 있는 상태로 V2의 코드가 배포가 되는 건데요. 이때 다 오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코드가 배포가 나가더라도 사용자들에게는 새로운 기능이 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체 기능을 배포를 한 이후에 기능 플래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키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기능이 출시되는 거죠. 이것들은 뭐 서버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능 플래그가 달린 버전의 앱을 앱스토어에 출시를 한 이후에 만약에 전체 릴리즈된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능을 끔으로 해서 기능을 다시 롤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앱을 배포할 때 새로운 버그가 있는 것들을 수정해서 새로운 버전을 릴리즈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릴리즈 버전 앱의 기능을 끔으로 해서 그 장애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100%에 대해서 오프 온으로 해서 트래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출시를 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배포한 이후에 내부 개발자들과 프로덕션에서 한번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후 QA 개발자분들에게도 테스트를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의 사용자에게만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출시를 해서 영향도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뭐 한국에 있는 사용자들에게만 또 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만 출시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적으로 전달하면서 마지막에는 전체 사용자들에게 100%로 트래픽을 전달하게 되면은 새로운 기능이 출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즉시 롤백도 가능하겠죠. 결국에는 배포와 출시를 분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래그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배포를 해도 사용자에게 새로운 기능이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덕션에서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고객들에게 기능을 출시하지 않은 채로 개발자와 QA만 기능을 미리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도 기능을 출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점진적 그 출시를 통해서 영향도를 최소화해서 롤백을 또 빠르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렁크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방법에서 이런 기능 플래그를 꼭 사용을 해서 빠르게 배포를 하고 출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기능이 출시를 안 된 상태로 코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용자에게만 출시를 해서 뭐 만약에 버그가 있다라고 하면 롤백을 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사용자를 늘려가면서 기능을 출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기능을 배포하고 출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출시된 기능에 대해서 그 기존에 꺼져 있을 때와 켜져 있을 때의 서비스 영향도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출시를 하게 되고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이 과정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100%로 한 번에 기능을 출시하는 방법 없이 기능 플래그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제어하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사용을 하실 때 새로운 기능이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뭐 앱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기능 플래그로 따라서 사용자별로 트래픽을 관리하고 출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자체 구축한 그 기능 플래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배포나 출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그냥 눈 감고 배포를 하고 눈 감고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능에 따라서 영향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신규 기능이 출시되면 무조건 지표에 변화가 생깁니다. 뭐 안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에러 카운트나 레이턴시 등 그 시스템 지표들이 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구매 전환율이나 가입률 등 비즈니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표에는 사실 외부 요인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배포를 했는데 마침 그때 마케팅 팀에서 저희 회사를 마케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이 갑자기 몰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그 기능이 출시를 했는데 구매 전환율이 오르니까 아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뭐 배달이나 뭐 음식점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있는데 갑자기 TV에서 짜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갑자기 짜장면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이런 기능 출시와 그 외부의 요인이 사실 영향도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런 외부 요인들의 영향 없이 실제로 우리 기능만 딱 나눠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그 매트릭을 보는 거예요. 시스템 지표나 뭐 비즈니스 지표들을 보게 되는 건데 지금 눈에서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딱 봐도 딱 차이점이 보이시죠? 실제로 이 기능을 통해서 기능을 딱 켰을 때 특정 매트릭은 올라가고 특정 매트릭은 떨어지고 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능 플래그를 사용을 해서 그 5% 사용자에게만 먼저 출시를 했다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 전체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5% 사용자들에게만 출시를 해서 이 영향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의 지표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처럼 그 100%를 하기 전에 5% 사용자에 대한 이 지표들만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롤백을 했다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었겠죠.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만약에 에러 레이트라고 따져보면은
100%를 출시를 했을 때는 20% 에러 레이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영향도는 100% 중에 20%, 결국은 20%가 모든 그 영향을 받았던 사용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능 플래그를 통해서 5% 사용자들에게만 먼저 출시를 하고 지표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20% 에러율 중에 5%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의 영향은 1%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지표들을 좀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저희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저희 대시보드인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기능 플래그를 통해서 기능을 출시를 했을 때 특정 시점에 그 기능이 꺼짐과 켜짐에 따라서 이런 그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지표들도 중요합니다. 구매 전환율, 가입률, 체류 시간, 구매자 수, 뭐 이런 PV, UV도 사실 이런 기능 플래그 출시, 이런 제품의 출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 플래그의 버전 1, 뭐 버전 2처럼 실제로 이제 기능 플래그의 트래픽이 변경된 부분에서 온과 오프 사용자의 그 비즈니스 지표들을 비교해서 특정 사용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비교를 하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플래그는 단순하게 피처 토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온오프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에 따라서 실제로 출시에 따라서 서비스 영향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능이 출시된 고객들이 비즈니스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프들이고요. 아래쪽 결과는 이제 그 실제 분석 결과랑 개선율, 그리고 P-value라고 불리우는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인을 해서 빠르고 정확한 출시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디에 써야 될지 사실 감이 좀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저희가 사용했었던 유즈 케이스들을 좀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했었던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AWS SQS라는 큐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가 카프카, 그러니까 AWS MSK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기능 플래그를 사용하려 하지 않고 마이그레이션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존 V1 코드는 SQS를 보고 있다가 이후에 V2 코드는 바로 카프카로 트래픽이 넘어가게 되겠죠. 사실 여기서 뭐 내부적으로 고민하실 때 뭐 듀얼라이트를 하면 어떻게 할까, 뭐 배포를 여러 번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그 모든 것들도 그 비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SQS랑 카프카로 전환을 할 때 앞에 기능 플래그를 달아서 처음에는 오프 상태일 때는 SQS로 지속적으로 쏘도록 이렇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기능 플래그가 오프였다가 트래픽을 틉니다. 바로 기능을 100% 트는 게 아니라 1%만 카프카로 넘겨가지고 실제로 영향이 없는지 그 비즈니스 코드 검증들을 다 완료를 하고 이후에 전체 100%를 전환함으로써 이 기능 플래그의 서비스 영향도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코드를 여러 번 배포하지 않고 바로 출시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설명드렸던 이제 트렁크 베이스 디벨롭먼트에서 사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코드 자체에서 이제 기능 플래그가 꺼져 있을 때와 켜져 있을 때를 구분해서 기본적으로는 기능 플래그가 꺼져 있는 상태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밋 1번이 뭐 머지가 돼도 꺼져 있고 커밋 2가 머지돼도 꺼져 있고 이 상태로 커밋들을 지속하다가 모든 이제 커밋이 완료됐고 출시를 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기능 플래그를 딱 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커밋했었던 내용들이 실제로 고객들한테 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배포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고 장애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없었던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회사들에서는 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방법이고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렁크 기반 개발 모델을 가장 성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그 릴리즈 브랜치를 가지고 A/B 테스트와 기능 플래그를 활용해서 그 배포를 기능 플래그를 통해서 함으로써 장애 위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구글은 이제 86TB에 달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
1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매일 4만 건 이상의 커밋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내부적인 코드 구조를 모노레포와 그리고 코드 브랜치 관리를 트렁크 기반 모델로 하여 이런 머지를 할 때 뭐 하루 종일 테스트를 하고 일주일 이상 테스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지하고 배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바일 앱 환경에 유저 그룹별로 이제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능 플래그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견고한 이런 플러그인 아키텍처나 기능 플래그, 외부 데이터에 따른 이런 동적 검증, 정적 분석 도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데이트 사항을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런 고객한테 도달하기 전에 잠재적인 버그를 감지해서 코드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기능 플래그와 A/B 테스트를 같이 활용을 해서 그 고객 경험을 최적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쿠팡이라는 회사가 사실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쿠팡은 자체적으로 이런 XPC라 불리우는 A/B 테스트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고 트래픽 컨트롤러라는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트래픽 컨트롤러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 플래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메시징 서비스를 뭐 MQ에서 카프카로 전환하든 아니면 와스에서 뭐 여러 MSA 환경에서 여러 배포가 발생을 했을 때 영향도가 없이 출시를 하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지표 모니터링들을 자동화해서 실제로 서비스 영향도가 서비스의 뭐 장애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면서 그 배포 프로세스를 최대한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는 글들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고객사 사례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올리브영이라는 회사에서 저희 기능 플래그를 활발하게 사용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DT를 전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모놀리틱과 IDC 환경에 있는 이런 레거시 시스템에서 그 새로운 그 시스템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매출액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인데 그런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발생하는 장애 영향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빠르게 배포하고 장애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전환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기능 플래그에 있는 이런 온오프 토글이라든지 롤아웃, 점진적 기능 출시, 그리고 특정 타겟팅을 하고 매트릭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많은 그 배포와 DT 전환에 저희 기능 플래그를 활발하게 사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기능들 같은 경우에 사실 if else의 true false로만 동작하는 걸로 이제 보이셨을 텐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원격 구성, 리모트 컨피그라는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해서 좀 더 유연하게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능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API나 뭐 DB를 직접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그 백오피스를 대체하거나 운영성 업무를 감소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뭐 마이너한 문구 변경을 하기 위해서 배포를 한다. 뭐 특정 그 위치를 변경하는데 배포한다. 이미지를 변경할 때 또 배포를 한다. 아니면 이걸 위한 백오피스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배포는 처음에 한번 나가고 그 이후에 외부에서 쉽게 그 변경을 함으로써 좀 더 운영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뭐 4월에 따뜻한 선물 10% 할인에 추가 경품까지라는 이런 텍스트를 뭐 배포 없이 자동적으로 변경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그 텍스트 제이손 형태의 문구로 설정을 해놓고 코드에 적용해 놓고 이후에 뭐 이 문구들을 변경하면은 바로 반영되고 하는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기능 플래그나 A/B 테스트를 통해서 뭐 문구를 변경했을 때 얼마나 사용자들에게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문구를 점진적으로 전달한다든지 하는 기능들도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은 이제 간단하게 뭐 이런 제이선 형태로 구성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과 뭐 기능 플래그, 뭐 다른 아니면은 A/B 테스트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제품을 최적화하면서 장애 영향도는 줄이고 그리고 배포에는 무섭지 않고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들을 제가 한 번 더 서머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잘 나가는 개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냥 실리콘밸리고요. 실리콘밸리에서 기능을 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배포 관리 방법, 기능 플래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런 기능 플래그에서 점진적인 배포, 빠른 롤백, 그리고 신규 기능에 대한 매트릭 검증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을 원격 구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함께 사용을 해서 좀 더 운영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 모든 기능들은 저희 해클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클을 사용해 보시면은 이 모든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 한번 저희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지금 이제 세미나에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좀 먼저 취합하고 있는 동안 앞서 사전으로 들어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 전에 좀 들어왔었던 질문들인데 그런 해클 리모트 컴피그와 파이어베이스의 리모트 컴피그는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아마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좀 많이 사용해 보셨던 분이셔서 이런 질문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와 다르게 안드로이드, iOS, 웹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 없이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포라든지 운영 관리 차원에서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고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하는 프로세스와 좀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는 사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앱 쪽 환경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클 같은 경우에는 앱뿐만 아니라 웹과 서버 환경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시는 개발 환경에서 좀 더 손쉽게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 저희 기능 플래그를 사용해 보고 싶은데 서비스 가이드나 온보딩 서포트도 지원해 주시냐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요. 한국 기업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AWS 웨비나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인이실 것 같은데 저희 한국어로 이런 서비스 가이드나 그리고 온보딩 할 때 어떻게 하면 개발 프로세스들을 더 잘 잡아가고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 그런 가이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배포 없이 리모트 컴피그만으로도 간편하게 A/B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모트 컴피그라는 기능을 통해서 미리 이제 배포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 타겟팅 기능을 사용해서 A/B 테스트 아니면 앞서 설명드렸던 기능 플래그까지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좀 편리하게 한 군데서 관리하고 사용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발표하기에 딱 바로 앞서서 특정 솔루션에 대해서 AWS에서 이제 이상적인 아키텍처 기반으로 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이런 파운데이셔널 테크니컬 리뷰라는 게 있는데 마침 그게 통과가 됐다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리뷰는 사실 보안, 성능, 비용 등 측면에서 해클 솔루션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AWS에서 검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도 같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AWS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연동해서 같이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독을 통해서 손쉽게 저희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까지도 AWS 비용에 같이 섞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큰 장점이 있으실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AWS 마켓플레이스 구독 전용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 QR코드를 한번 스캔해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EDP 약정 크레딧이 남아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크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사전 Q&A 발표하는 동안 이제 라이브 Q&A들이나 정보들 이제 좀 취합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앞서 그 발표해 주셨던 그 에세이분과 함께 그 주셨던 질문들을 같이 그 답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네, 그 트렁크 기반 개발을 할 때 프로덕션 배포까지가 단순히 이제 머지 후에 그 수동으로 전환하는 포인트 없이 그냥 프로덕션까지 이어져도 괜찮을지 이런 경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트렁크 기반 배포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뭐 배포 프로세스를 뭐 메인에 머지해서 자동으로 배포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인에 머지가 됐을 때 배포 전에 통합 테스트든 뭐 단위 테스트든 이런 자동화된 테스트로 검증해서 자동으로 배포가 나가고 이후에 배포를 하더라도 그 기능 플래그 등 뭐 다른 이런 토글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배포와 출시를 좀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 블로그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개발 쪽에서 되게 핫하기는 했었어요. 이런 트렁크 기반 그 개발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은 많고 그런 발표나 세미나들 자료들은 많은데 실제로 도입하실 때 문제가 되셨던 부분들이 이 질문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배포를 했을 때 정말 영향이 없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기능 플래그를 통해서 코드 배포와 출시를 분리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처 토글이랑 다른 거냐고 질문 주셨는데, 네,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처 토글이랑은 좀 비슷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다른 점은 피처 토글은 토글이라는 명칭처럼 온, 오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기능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퓨처 토글 기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트래픽 제어까지 할 수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그 까나리 배포 경우에도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 식이라면은 그 백엔드 먼저 까나리 배포하고 퓨처 플래그를 통해 일부 사용자 한번 테스트 확인 완료 후 프론트엔드 까나리 배포식의 절차를 추천하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백엔드 프론트뿐만 아니라 그 MSA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포와 출시 자체를 완전히 분리를 하는 거라서 그 까나리 배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백엔드와 프론트는 그 서로 분리된 상태로 먼저 배포가 그 서로 관계없이 그냥 알아서 배포를 다 나가는 거고요. 그 후에 프론트 백엔드가 배포가 다 된 이후에 기능 플래그를 통해서 전체 배포를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들 중에서 그 좀 질문들이 많은데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린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 Q&A는 좀 여기서 마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저희 뭐 이메일이나 저희 해클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AWS 안성진 SA님이 들어오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라이브 Q&A를 이어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들리시죠? 네.
일단 웨비나 전에 들어왔던 그 질문지가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답변 가능한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버리스 구축 시 비용적인 장점이 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서버리스라고 해가지고 물론 람다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벤트 기반으로 뭔가 트리거링 돼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 로직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EC2로 뭔가 온디맨드 형태로 띄우는 것보다 이제 단발성으로 람다로 호출해가지고 그 로직이 돌고 나서 내려가면은 이제 온디맨드보다는 비용이 훨씬 저렴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파게이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거는 우리가 지금 아키텍처에서 어쨌든 트래픽이 늘고 아키텍처는 그 트래픽에 맞춰서 변모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인프라에 대한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는 게 사실 서버리스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운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적으로도 좀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두 번째 질문이 이 서버리스로 대용량 트래픽 서비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 람다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지금 구성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레고 있죠. 그 장난감 레고. 레고 사례를 보시면 거기도 서버리스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람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분의 제약, 그 15분의 실행 제한 시간이 있기도 하고 이게 API 게이트웨이랑 람다를 인티그레이션 했을 때 29초 안에 이제 실행이 끝나야 된다는 뭔가 이런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람다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파게이트를 사용하시면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거대 기업에서도 이런 파게이트를 충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트래픽 증가로 인한 DB 서버 등 부하 발생 시 다운타임 최소화 및 복구 노하우인데요. 사실 서버 부하, 그 EC2 같은 경우에는 이 부하가 발생했을 때 다운타임이 생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오토 스케일링 같은 거 안 쓰시는 분들께서는 EC2의 CPU나 메모리가 쳐버리면은 서버가 뻗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탄력성 좋게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EC2가 늘어나는 시간이 사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EC2보다 좀 더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올려가지고 그런 프로세스들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방법으로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오토 스케일링을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EKS 같은 경우에 카펜터라고 하는 그런 오픈소스가 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그냥 트리거링 되는 시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툴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DB 같은 경우에 다운타임 발생하면 사실 이거는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뭐 스펙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가장 흔한 방법은 이제 읽기 부하와 쓰기 부하를 구분을 시켜야 된다는 점. 예를 들면은 오로라를 쓴다 하시면은 뭐 쓰기는 쓰기 엔드포인트로 읽기는 읽기 엔드포인트로 그리고 읽기가 많아지면은 리드 리플리카를 추가로 만드시던가 아니면 앞단에 이제 캐싱 처리를 해가지고 DB에 들어간 부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DB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를 이제 쉽게 개발 및 배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중복된 디펜던시나 아니면 코드 종속성이 겹친다. 이럴 때에는 레이어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코드 자체에 대한 크기를 줄이시는 방법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성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고객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외부 서드 파티 툴 중에 이 람다 성능 테스트로 자주 쓰이는 툴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티롤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itiroli.io라는 사이트 가보시면 여기서 그 람다에 대한 로드 테스트를 진행했던 사례가 몇 번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뭐 네, 자체적으로 뭔가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셔서 타임아웃이나 그 람다 메모리 적정 사이즈를 찾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버리스 서비스를 만들 때 하나의 람다 함수가 어느 정도의 작업을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내용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건 적정 사이즈 아니면 이렇게 좀 작게 쪼개야 돼라고 뭔가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뭐 get 요청이라든지 포스트 요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HTTP 메소드마다 뭔가 쪼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좀 더